안녕하세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온라인 세미나 내용 주제가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쪽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적용 사례 2차 발표 내용이 되겠고요. 어제 보신 내용들하고 약간 좀 다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내용들은 이제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모델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린 다음에 어제 Q&A 시간에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Q&A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모델은 이제 그 광학장비 하우징에 대한 해석 사례 쪽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설계를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면서 그리고 저희 솔리드웍스의 시뮬레이션이 이 설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장비의 어떤 이 프론트 커버 쪽 지금 보시는 모델의 프론트 커버 쪽에 이제 파손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보강에 대한 어떤 보강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경험으로만 판단을 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제 각 보강 방법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타입들을 바로 CAD를 이용을 하셔서 만드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 타입 2로 가운데 있는 모델이었고요. 이 가운데 있는 모델에서 그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좌측에 타입 1번에 있는 것처럼 이 체결되는 부위 쪽 내부에 이제 리브를 덧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 체결되는 보강대에 어떤 살을 더 두께를 더 더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테스트하기가 힘드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적용을 하시게 되는 것들이고요. 일단 오늘 실제 이제 제품 시연을 보여드리진 않고 오늘은 기본적인 이제 PT 자료를 통해서만 좀 보여드리게 되죠.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그 오프라인 세미나 쪽에서 해당되는 사례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실제 제품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징에 대한 부분, 위쪽 이제 상부 하우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조립이 될 때 실제로 그 조립에 관련되어 있는 그 토크가 미리 이제 사전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3kg/cm의 이 토크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일단 상하부를 다 같이 모델링을 좀 해놓은 상태고 하부는 그냥 간단하게 지지대 형태로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트 커넥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볼트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미리 사전 토크를 예비 하중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하중 조건으로 적용을 했고요. 고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조건을 걸어줬고, 그리고 그 미 상하부 조건을 이제 관통어썸이라는 어떤 이런 조건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 같은 이제 그 세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예를 들어 돌려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1번 타입에 대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력에 대한 결과치를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변이량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에 하나의 모델링에서 설정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솔리드웍스의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사례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게 되는 거죠. 일단 보여드리게 되면 그 2번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하려는 응력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5.448,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데요. 이쪽 넘어가 보면 이제 리브를 덧댄 모델 같은 경우,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살을 덧대가지고 만든 쪽은 이제 응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 특성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그 모델에 대한 어떤 그 모델링에 대한 결정을 손쉽게 실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고 이런 가상의 환경 내에서 만드실 수 있는 부분. 방금 보여드린 내용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쪽에서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시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 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그 하우징 쪽에 하고 약간 또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같은 이제 모델인데 이제 약간 다른 방식의 어떤 해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프론트 커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파괴 시뮬레이션을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래쪽에 보시는 치공구 이미지라든지 파괴 시험 이미지처럼 물론 이제 실제품을 가지고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제품이 파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의 하중까지 버티는지를 물론 이제 실험치를 통해서도 얻어내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 이제 하우징은 양방향에서 당겼을 때 100N 정도의 힘으로 가해서 당겼을 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이 어떤 타겟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100N 정도를 양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변이량이 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른 또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질의 항복 응력보다 약간 더 많은 응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이제 안전율이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게 된 어떤 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작성이 된 모델 상황으로는 보상에 제가 이제 어떤 타겟을 가지고 가는 100N 정도의 하중 하에서 안전하다라는 미션에는 좀 부족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테스트를 더 해보기 위해서 이제 하중을 약간 좀 줄여가지고 한 60N 정도의 하중을 좀 더 가해봤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변이량과 응력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재질 항복 응력에 미달되는 어떤 응력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앞에서 돌렸었던 모델의 어느 부위가 파손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측정을 해보게 되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응력에 대한 집중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응력에 대한 집중 영역이 이 리브 쪽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브 쪽에 원래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실 때는 물론 간단한 이제 일반적인 제조상에서 발생을 하는 이런 필렛 같은 것들은 무시해서 모델링을 하시긴 하지만 일단 응력 특이성 회피를 위해서 이 리브부에 이제 이미 어떤 R을 유소량을 좀 정의를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 대한 어떤 응력 분포를 체크를 해보는 과정을 거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파손 예상 위치가 미달되는 영역, 원하는 어떤 특정한 요소 영역 미달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소 안전 계수를 측정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건전성이 보장이 되지만 지금 좌측에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지점이 이 최소 안전 계수가 저희가 타겟으로 잡는 어떤 안전 계수 미달 영역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제 변경을 해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존 모델과 왼쪽에 있는 변경 후의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에 지지되는 리브 쪽을 조금 더 보강을 더 두텁게 해서 실제로 이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런 보강대 쪽이 적용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재시행하시게 되는 거고요. 수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응력이라든지 그리고 100N을 적용을 시켰을 때도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100N 정도 모델이 수정이 되기 전 형상에서는 100N의 하중을 적용을 시켰을 때는 항복력인 52를 넘는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보강을 한 다음에는 이것처럼 20.7MPa 정도의 응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건전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리브의 두께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하셔서 조금 더 이제 살 빼기를 하시면서 해당되는 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지도 충분히 이제 판단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브의 형상 보강 후에 이제 파손 위치 예상이 되는 어떤 위치를 체크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파손이 되는 어떤 위치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조그맣게 차트가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차트 수치가
약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많이 그 감소한 양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그 파트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물론 단순히 그냥 하중치가 어떤 타겟에 들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방식은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이 모델의 수정상이라든지 하중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검토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가한 조건을 가해서 한 256편까지도 직접 시뮬레이션을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60N과 100N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계수가 한 2배 이상으로 확보가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설계 결정을 내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예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 예제는 그 전력장치 내부의 그 폐쇄 링크 쪽에 대한 안전성 확인 문제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제 실제 그 전력 대패 장치의 그 내부에서 그 폐쇄하는 그 구조물이 있게 되는데요. 이 폐쇄 구조물의 락킹 장치가 여기서 이제 뒤쪽에 그 실제 이제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보여지는 여기 한 3가지 정도의 부품이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 락이 걸렸다 풀렸다 하는 작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일어날 때 그때 실제적인 어떤 레치하고 링크가 그 하중 내에서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을 실제 이제 움직임에 대한 어떤 특성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어떤 그 주제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이긴 하지만 이제 솔리독스 모션이라고 부르는 이 기구학적인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실제 모션을 한번 구현을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전체 그 커버 레버 쪽에서 이 전체 레버가 이제 같이 회전을 하는 조건으로 걸려지게 되는 거고 이 위쪽에 이 핀이 지금 락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위쪽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링크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접촉 저항이 발생을 하다가 내부에 그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프링 기구물이 들어가져 있게 되는데요. 이 링크가 여기 이제 한쪽으로 여기 그 파져 있는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안쪽으로 이제 당겨져서 이 스프링에 의해서 안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죠. 이러한 그 구조물들이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식의 구조적인 안전성까지 가져가느냐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시뮬레이션 쪽에서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스프링 조건 같은 것들을 걸어서 여기에 이제 해석에 대한 조건 같은 것들을 걸어주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 주변의 어떤 링크 혹은 커넥터들에 대한 조건 같은 것들을 손쉽게 넣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션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실제 모션 세팅되는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링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천천히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프링에 대한 구조물이 올라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부 링크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할 때 그때 발생을 하는 어떤 하중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 과정인 거고요. 이제 실제 모델에서 발생을 하는 어떤 능력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라든지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같은 이제 솔리드웍스사에서 제공을 하는 다른 시뮬레이션 툴의 결과들을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인 구조 해석 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구조적인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2가지의 그 케이스인데요. 일단 락킹 상태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최대 응력이 179MPa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락킹이 해제가 되면 일단은 그 부하 자체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응력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일단 락킹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그 최대 응력 값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락킹이 이제 실제로 그 임팩트가 돼서 얘가 탁 하고 풀려 나갈 때 그때 이제 하중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그 많은 충격량을 좀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 이펙트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적용을 했었던 해당 파트 자체는 능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파손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판단이 됐던 예제가 되겠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조적으로 발생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모션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아까 그 위쪽에 이제 링크가 그 돌아가면서 발생을 했었던 링크가 돌아가면서 발생을 했었던 이 부분에서 그 두 개의 부품 사이에 걸리는 이제 접촉력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지도 뭐 이런 시간에 따른 그 차트로 결과를 뽑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 또 하단 부위에 이 링크를 밀어주는 그 로드가 그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하단 부위에 걸려있는 로드가 해당되는 시간 그리고 각각의 위치마다 하중량이라든지 하중 방향 같은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하중에 대한 이런 특성들을 바로바로 그 해당 그 시간 솔루션 탭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연하게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을 넘나들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보여드릴 모델은 이제 액추에이터의 진동 해석 쪽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모델은 그 발전소 쪽에서 사용이 되는 이제 그 액추에이터 쪽이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 쪽에 사용이 되는 액추에이터는 물론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원자력이나 수력 이런 발전 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국방 쪽에 관련되어 있는 방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진 가진 쪽 관련되어 있는 해석들이 좀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모델은 이제 미국에 수출이 돼야 돼서 그 몇 가지의 이제 그 규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 규격에 부합이 되는 모델을 만들고자 실제로 이제 저희와 같이 좀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지금 보이는 액추에이터를 일단 그 진동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찾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제 실제적으로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 모델은 아니고요.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만 좀 해석에 그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우측에 부착이 되어 있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실제 그 디테일한 구조를 다 살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매스 프로퍼티 쪽 질량과 질량 중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모델에 이제 반영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한 예제가 되겠고요. 그 솔리드웍스의 시뮬레이션의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 그 종류 중에 그 진동 해석, 고유진동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진동 해석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에 대한 어떤 접속 조건과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우측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픽스 조건으로 가지고 고정으로 부착을 해놓게 된 거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되는 이 부품들은 전체적으로 용접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볼트 체계로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쪽에서 물론 이제 볼트 커넥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들도 있긴 있지만 이 난리니어 쪽 다이나믹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진동 해석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커넥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진동 모드에 대한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그 우측에 이미지가 굉장히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 이 볼트에 대한 호를 다 구멍을 이제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면분할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각각의 그 볼트의 이제 유효 직경만큼의 그 원용 형태의 그 분할된 면을 이용해서 그 분할된 면들에 대한 어떤 이런 본디드 접촉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그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그 특성은 이 제품이 아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케이스에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션 그 해석을 직접 진행을 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이제 메시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시가 진행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해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고유진동수 해석을 먼저 좀 진행을 했고요. 자, 고유진동수 해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일단 1차, 2차 모드를 6차까지 뽑아봤는데 1차 모드가 지금 42.978Hz의 그 주파수 대역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2.978Hz의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고 있을 때 실제로 이 모드 형상, 진동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1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모터가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이러한 그 특성을 가장 이제 첫 번째 모드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주파수 대역을 찾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가진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진 해석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그 가진에 대한 그 스터디는 이제 다이나믹 해석 쪽은 처음에 스터디를 설정을 하실 때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이 세이즈믹 규격에 따라서 지금 이 주어진 여기 규격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주어진 규격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가진 이펙트의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가진 쪽 관련되어 있는 이 상한 주파수가 50.8Hz까지 여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차 모드에서 눌렸던 모델이 40.978Hz 대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50Hz에 미달이 되는 이 영역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주파수 대역 1차 모드가 나타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진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회피를 하기 위한 이제 모델 변경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실제로 이 고유진동수나 진동 모드에 관련되어 있는 진동 주파수는 일반적인 어떤 설계 경험으로도 쉽게 이 개선안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이제 모델 중에 카바리오 쪽에 관련돼서 이 형상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형상 변화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본 부위는 뭐냐면, 이쪽 바디 쪽, 하우징 바디 쪽으로의 이 두께, 리브 쪽에 있는 두께를 한 30mm 정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을 1차적으로 취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바깥쪽으로 매달려 있는 모터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측면 쪽에다가 이 두꺼운 살을 좀 더 입혀가지고 이 부분에 형상을 추가함으로써 어떠한 식으로 이제 진동 모드가 변화가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 모델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모드가 52.188Hz까지 이쪽으로 좀 시프트가 되면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이즈믹 규격에 대한 가진 상한 주파수인 50Hz는 초과를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공진 이펙트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건전성 같은 것들은 이제 확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특성 같은 것들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았었고 조금 더 이제 제작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2차적으로 형상을 한번 더 변화를 줘봤습니다. 그래서 하우징 쪽의 리브는 그대로 보존을 해놓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이쪽 중간에 연결되는 부위 쪽에 이 살을 뒤쪽에 있는 플랜지까지 연장을 시켜가지고 길이를 연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형태가 변경이 됐을 때 그때 보신 것처럼 고유진동수의 1차 모드가 55.4Hz까지 발생을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맨 처음에 한 42Hz 정도에서 발생을 했었죠. 42Hz 정도에서 발생을 했던 거를 이제 모델에 보강을 하게 되면서 한 10에서 15% 정도 이 진동수 폭이 이제 대역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이제 모델을 보강을 한 걸 가지고 이 근거 자료를 해서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 원전 쪽 관련돼 있는 이제 버튼 쪽 관련돼 있는 쪽에 리포트를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문제 없이 해결이 된 내용이 지금 보여드린 액추에이터 진동 해석 쪽에 예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제는 등기구 쪽에 관련돼 있는 이제 연유동 연성 구조 내구성 해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 이제 LED 등기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LED 등기구 자체는 이제 이 소자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열을 뽑아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히싱크에 대한 모델, 히싱크에 대한 형상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이 LED 쪽 관련되는 등기구 업체하고도 많이 일해봤지만 포커스를 잡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연유동 해석 쪽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온도가 어디까지 발생을 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이제 포커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제 연유동 해석은 했지만 실제로 이 싱크의 어떤 제작이라든지 접촉 문제,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랬을 때 실제 수명이 이 등기구 자체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구 수명 해석을 한번 거기까지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지난번 유동해석 세미나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이제 오늘은 이제 구조 해석 쪽이긴 하지만 간단한 이제 플로우 해석 쪽에 간단한 세팅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싱에 쌓여져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어떤 외부에 장착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동이라는 어떤 이 특성을 적용을 시키고 해석 타입을 적용을 시키고
열 전달 문제와 그리고 이제 강제 대류가 아닌 그 자연 대류에 의해서 이제 발생 열이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중력 효과를 그 그래비티 피트를 집어 넣어서 그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용유체는 이제 공기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질은 일단 그 위쪽에 싱크 쪽의 기본 재질은 알루미늄 606의 재질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기 환경은 일단 그 상온인 20도 조건에서 이 제품이 사용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안쪽에 들어가지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뭐 실리콘 재질이라든지 뭐 PC 하이비스코시티 제품들 그리고 FRP 재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쭉 전체적인 이제 추가적인 그 솔리드 모델에 대한 재질들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LED 쪽, 그 모듈 쪽에 그냥 전체적인 부품들을 다 선택을 해서 32W의 이제 열량이 가해진다라고 적용을 시켰고요. 물론 이제 그 실제로 그 들어가지는 전력량의 그 LED 패키지 자체에 어떠한 그 효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보정한 수치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이 뒤쪽에 보이는 보드하고 이 LED 패키지 사이에 뭐 다이렉트로 그냥 그 바로 이제 열이 푸싱이 돼서 지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어떤 써멀 시트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촉점이 약간 발생을 한다라는 조건을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세팅이 되시는 거고요. 뭐 유동해석 쪽에서는 이제 얻어내실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이렇게 뭐 전체 뭐 면에 대한 온도라든지 주변의 공기에 대한 온도 같은 것들 그리고 주변 유동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면 온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부 쪽은 한 46도까지 열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환경 조건으로 해놓은 거고 실제 등이 이제 장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 각 같은 것들도 씌워져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천장에 그 부착이 되는 타입이라면 여기 이제 벽 조건 같은 것들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도 이런 유동 해석들도 뭐 모델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손쉽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일단은 그 열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 이제 제작과 접촉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그 솔리드웍스 프로 시뮬레이션에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히싱크가 지금은 이제 이거는 그 층으로 좀 레이어로 작성을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히싱크가 완전히 밀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조 특성에 따라서 히싱크 자체가 밀착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온도 특성이 나타나는지들도 굉장히 손쉽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신 것처럼 그 아까 뭐 여기 그 전체적으로 밀착이 다 돼 있는 부분에 비해서 그 밀착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위쪽으로 열 전달이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고 아래쪽에서만 열이 정체돼 가지고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이제 여기서 더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구조 해석 쪽에서 방금 진행을 했었던 유동 해석의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유동 해석의 어떠한 그 결과, 열 조건을 끌고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열 조건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구조 해석 쪽에서의 열전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구조 해석 쪽의 열전도 해석들도 가능하시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열유동 해석 툴에서 적용을 한 열 조건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구조 특성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메쉬를 적용을 시켰고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열 응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어떤 이 현상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싱크 쪽 부위보다는 여기 각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열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응력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특성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아래쪽에 그 다른 재질 쪽에 커버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재질의 이제 그 연신율 차이 때문에 하단 부위 쪽에 이렇게 좀 발생을 많이 좀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변이량도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변이량 자체는 이 모델의 그 크기별로 점차 이제 누적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끝단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양의 변형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 변형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등기구들 뭐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설계하시는 모델들은 뭐 이렇게 한 번 뭔가를 작동을 했을 때 파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중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쌓였을 때 그때 피로에 의한 파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피로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쪽에서의 이 피로 해석이라는 그 스터디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질 그 정의를 하시게 되고, 앞에 이제 피로 해석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세팅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서는 제가 열응력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적용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어떤 뭐 다른 자중 관련된 이펙트 같은 것들도 따로 구조 해석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가져오시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이벤트를 중첩을 시켜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수명 예측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아까 보여드린 그 열응력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뭐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 등기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중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태라면 피로 파괴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 등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등을 켰다 껐다 하기 때문에 열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 특성들이 그대로 이제 그 하중에 계속 이 사인 곡선처럼 이제 들어가지게 되는데요. 그 특성을 반영을 시킨 거고, 이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 실제로 뭐 지금 이제 제가 수명을 집어넣은 부분에서는 여기 제가 넣은 이 수명이 실제 이제 제품의 어떤 기대 수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제품의 기대 수명에서는 이 현재 보여지는 이 기구상으로 봤을 때 열에 의한 파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열에 대한 열응력 그리고 그 응력에 대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시뮬레이션들, 여러분들이 설계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손쉽게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인터페이스가 이 기본 솔리드웍스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고급 기능이 뭐 많이 빠지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 샘플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뮬레이션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서 좀 더 어려운 뭐 이런 다이나믹이라든지 난이형 문제들도 그 해결을 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뭐 설계 품질을 굉장히 많이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준비한 부분,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질문, 오늘 그 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압력용기 관련 사례는 윤재현님이 그 압력용기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오늘 준비한 내용 쪽에는 압력용기 관련되는 사례는 좀 없고요. 이게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뭐 따로 연락을 드려서 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세미나 때 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 작업은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메시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제공을 하는 메시는 자동 메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도 쉽게 이제 메시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메시 제어 기능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위에 좀 더 디테일한 메시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웹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이 세 가지 정도가 바로 답변이 안 돼서 오늘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압력에 따라서 이 평판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아까 압력용기랑은 약간 좀 다른 케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어떤 평판에 대한 두께가 압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고 싶으신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어요. 질문 내용이 압력에 따른 평판의 두께 결정에 따른 해석이라고 좀 물어봐 주셨는데요. 압력에 따른 두께는 이제 일단은 뭐 약간 트라이앤 에러 방식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최적화 기능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압력을 이제 일정 압력을 적용을 하신 다음에 그때 두께에서 발생을 하는 응력이라든지 변이량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뭐 미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뭐 평판에 대한 두께를 변경을 해 나가시는 방식인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라이앤 에러로 두께를 임의대로 이제 계속 변경을 해 가시면서 찾아가시는 방식도 있고요.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기반한 어떤 최적화 기능이 가능합니다.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철판에 대한 두께도, 평판에 대한 두께도 변수로 정의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타겟 어떠한 그 응력이라든지 타겟 변이량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특정 압력에 대한 그 결과값을 딱 그 프로그램에 이제 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 그 공조기, 어제 이제 공조기 시스템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공조기 시스템에서 풍량 테스트에 관한 해석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유동 해석 쪽 관련된 부분인데 그 풍량은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의의 위치나 임의의 어떠한 그 최종 내에서 유량이 어떻게 그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다 가능합니다. 아까 그 평판 두께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정한 어떤 특정 풍량을 원하시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뭐 트라이 앤 에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조건을 변경을 시키면서 원하시는 풍량이 나오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라는 최적화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스터디라는 곳에서 그 어떤 입력값에 대한 뭐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하시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지오메트리의 특성들을 변경을 하시면서 결과를 도출을 하시면서 이제 원하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시는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석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 선형과 비선형 해석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하시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선형과 비선형 해석에 대한 선택은 그냥 그 시뮬레이션을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스터디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처음에 이제 스터디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이제 정적 해석이 선형 해석이 되겠고요. 비선형 해석은 그 비선형 그 스터디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방식으로 그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혹시 뭐 추가 더 질문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 위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기반의 이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직 국내에는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대한 제품이 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그 교육은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 동안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 7월 1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청담동 레츠런에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뭐 그 압력용기 쪽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시연도 그때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 많은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어떤 핸즈온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경계값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이제 더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미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종료되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다른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또 이 설문조사에다가 적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